16강은 대소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부등식에서 대소 판정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자, 두 실수나 두 식의 대소 판정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두 수 음량에 관계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이에요. P에서 Q를 뺀 게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P는 Q보다 커요.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0보다 적으면 P는 Q보다 적구나. 그죠? 0어 같으면 P, Q가 같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막히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방법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P제곱에서 Q제곱을 이렇게 뺀 게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P가 Q보다 크다. 이렇게 판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0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죠? 0하고 같으면 P랑 Q랑 같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이죠. 자, 왜 이 두 조건이 필요하냐? 얘를 간단하게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의 제곱이 2의 제곱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2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제곱의 차를 쓰는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차를 이용하여 보거나 제곱의 차를 이용해 봤더니 막히거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B를 이용해서 대소를 판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한적으로 쓰입니다. 자, P도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Q도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P 나누기 Q를 해서 이것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럼 P가 Q보다 큰 거죠. 그 다음에 P 나누기 Q 한 것이 1보다 적으면요. P는 Q보다 적은 거죠. 근데 P에서 Q를 나눈 게 1이잖아요. 그럼 뭐 P하고 Q랑 같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개의 대소 판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이론 하나를 더 하고 문제를 살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이 세 개 중에서 조건들을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PQ 음량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제곱의 차는 이런 조건, PQ가 0보다 커놨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B를 이용하는 때는 PQ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수 로그에서 자세하게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거듭제곱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두 개의 동치를 익혀놓고 갑니다. A, B 양령 관계없습니다. A가 B보다 크다의 동치는 요겁니다. 자, 음수 때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3승이 자 마이너스 5의 3승보다 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판정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요거 5여도 상관없고요. 7이어도 관계없고 홀수 때 자, 항상 성립된다는 거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A, B가 양수일 때만 성립이 돼요. 양수일 때만 성립되는 거죠.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는 A가 B보다 크다와 동치 관계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대신에 이걸 써도 된다. 그런 얘기죠. 음수 때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또 설명해야 되나요? 이것이 자, 2의 제곱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2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 4, 이게 6, 뭐 이럴 때도 성립이 됩니다. 짝수 때도 뭐 성립이 되는 건데 뒤에 가서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듭제곱에 관해 우리가 정확히 배우고 나면 아주 쉬운 이론이니까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아하 요거의 동치는 요거다 이렇게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습으로 공부를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소를 비교하라. A, B는 실수라고 그랬죠. 허수는 음양, 크기, 대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허수 같고 자, 대소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 조건 A, B가 실수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대소를 판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빼보겠습니다. 빼서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뭐를 빼냐면
요거를 빼보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면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아하 요거랑 요거랑 하고 여기 1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a-1의 완전제곱으로 하나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하고 여기 또 1이 아까 하나 남았었죠. 그래서 요거는 b-1의 제곱 이렇게 되는군요.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 등호는 언제 때 성립될까요? 자, A가, 그죠? B가 동시에 1일 때, 자, 0이 되는 거죠. 요럴 때 등호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하, 이거에서 이거를 뺐더니 0보다 커나 같으네. 그래서 우리는 아하, 대소 판정이 되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등호는 언제 때 성립됩니까? 단 등호는, 그쵸? 조금 전에 다 설명 다 했던 거잖아요. A, B가 동시에 1일 때 성립된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량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차를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 대소 판정법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해됐으리라 보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만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 음량에 관계없이 뭐 쓸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이용해 보려고 그랬더니 여의치 않아요. 대소 판정이 힘드네요. 이럴 때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써보는 겁니다. 두 수가 양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곱의 차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자, 제곱의 차를 이용해 보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자, 이것의 제곱에서 자, 루트 2배의 a 플러스 b 이것을 빼보는 거예요. 요거의 제곱을.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a 플러스 b 그죠? 그다음 플러스 2배의 루트 ab 이렇게 양수니까 뭐 들어가도 관계없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얼마 쓸 수 있을까요? 2a 플러스 b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한번 적으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죠? 그 다음 플러스 2배의 루트 a, b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거는 a,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b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적을게요. 요거는 자, 요거는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2배의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뭐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관계없어요. a, b 다 양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것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0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이 될까요? A, B가 같을 때 성립되겠네요. 그래서 등호는, 그죠? 등호는 A, B가 같을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자, 그래서 끝났네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뺐더니 0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이것은 루트 2배의 a 플러스 b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다 단 등호는 자, 두 식이 같을 때 자, a, b죠? 요거일 때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막히면 제곱의 차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곱의 차, 투수가 양수였기 때문에 자, 제곱의 차를 우리가 이용해서 대소 판정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만나 보겠습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라.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차를 이용해 보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안 될 건 없지만 2를 15번 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3을 10번 곱해야 되고. 자, 우리가 좋은 방법이다 얘기할 수가 없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 투수가 양수니까 제곱의 차를 이용할래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더 걸리는군요, 시간이. 그래서
자, 한번 지우겠습니다. 칠판 한번 지우고. 자, 이렇게 차나 제곱의 차, 이용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B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2의 15승에서 자, 3의 10승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이제 지수를 일치시켜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요건 2의 3승에 5승 이렇게 지수 법칙 쓸 수 있고요. 요거는 3의 제곱에 5승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수 5, 5가 통일이 됐으니 자, 이것은 3의 제곱, 그죠? 2의 3승, 요것의 5승이다. 이렇게 두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게 뭐가 될까요? 9분의 8이 되는 거죠. 요것의 5승이 되는 거예요. 1보다 작은 수를 이렇게 5번을 곱했다? 그건 무조건 1보다 적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하 2의 15승은 3의 10승보다 적구나 이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소판정법 마지막 B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죠. 부등식을 증명할 때 이렇게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B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은 대소판정에 대해서 배웠죠. 자,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수 음량에 관계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막히거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곱의 차를 모색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대소를 판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 문제에서 살펴봤지만 자, 차를 이용하거나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B를 이용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B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조건이 자, 있을 때나 이 B를 이용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의 대소 판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동치 변형 꼭 익혀 놓으시라고 그랬어요. A, B 음량령에 관계없다 그랬죠. 자, A랑 B랑 자, 이런 대소가 있을 때 동치 요거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이렇게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요거일 때라는 말이 꼭 필요하죠. 자, 요거 동치 여러분 이미 다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요것은 요거랑 또 동치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자, n은 이 이상의 정수다. 요것을 단서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론 A, B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이번 시간에 다뤘던 것이죠. 자, 이를 토대로 우리는 이제 또 확장해서 17강에 가서는 절대부등식의 뜻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잘 이해했으리라고 보고요. 다음 시간에 17강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